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 선배 전우들의 이야기 놓치면 후회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배치 통보받는 순간 눈물부터 났다. 7, 80년대를 살았던 군인들 사이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말이죠. 동기들끼리 영장 받고 모이면 어느 부대냐고 물어보고 특정 부대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시절 보충대에서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했던 전설의 악명 높은 부대들을 탑7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은 자랑스러운 훈장이 된 그 시절의 땀과 눈물 함께 되새겨 보시죠. 7위 7사단 칠성부대 전생에 죄를 7개 지으면 간다. 7위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과 철원을 담당하는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입니다. 칠성부대가 힘든 이유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전생에 죄를 7개 지으면 7사단으로 간다.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7사단은 대통령 부대 표창을 18회나 수상한 전통의 메이커 사단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천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2개 사단을 경멸한 역사를 가진 부대죠. 그만큼 전통이 강했고 군기가 철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형이었습니다. 7사단의 GOP 구간은 155마일 휴전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좁은 방어 정면을 담당하지만 그 이유가 처참할 정도로 험준하기 때문입니다. 절벽이나 다름없는 산비탈, 군견도 낙오한다는 구간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5여단과 8여단 사이 접경 구간은 신도 버릴 것 같은 땅이라고 불렸는데 8여단은 이미 버린 땅이고 그 접경은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땅이라는 뜻이었죠. 70에서 80년대 이 부대에서 GOP 근무를 섰던 분들 아직도 그 산비탈이 눈에 선하실 겁니다. 그 험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던 여러분 진정한 강자입니다. 6위 21사단 백두산부대 양구보다는 나으리 가 위로가 되던 곳 6위는 강원도 양구를 본거지로 하는 제21보병사단 백두산부대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아무렴 어떠리 양구보다는 나으리 이 노래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양구는 이 노래에서 위안을 얻어야 할 정도로 인제 원통보다 더 혹독한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21사단 백두산부대가 힘든 이유는 먼저 지형입니다. 작전 지역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이고 전방 사단 가운데 가장 길고 넓은 철책선을 담당했습니다. 전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대 주둔지, 중대 주둔지가 모두 21사단 소속이었습니다. 게다가 70에서 80년대에는 소양호를 통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보충대 기간병들이 신병들한테 했다는 말이 유명하죠. 자대 갈 때 배를 안 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라. 춘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은 당시 양구밖에 없었으니까요. 한겨울에 뜨거운 물은커녕 찬물조차 나오지 않아 제한된 시간에만 세면과 용변이 가능한 주둔지도 있었습니다. 통상훈련이 시작되면 각자의 거점으로 올라갔다가 양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하며 공격하고 원대 복귀하는 방식이어서 한 번 훈련에만 100km를 이동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육군훈련소 훈련 부사관이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에게 너희는 절대 이 부대 걸리지 마라라고 이를 갈며 말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이 부대가 얼마나 악명 높았는지를 말해줍니다. 5위 12사단 을지부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5위는 강원도 인제를 지키는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이름보다 노래가 먼저 유명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으로 이름 붙여진 이 부대의 사단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원통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 노래 한 소절이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을지부대가 힘든 이유 첫 번째는 지형입니다. 육군본부가 공인한 육군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담당하는 사단이 바로 12사단입니다. 사단 책임지역의 85% 이상이 산악지형이고 1000m 이상 고지가 49개소에 달합니다. 작전지형 평균 고도 750m, 평균 경사도 49도, 수치로 봐도 이미 숨이 턱 막힙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제설 작업이 기본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폭설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제설이 일과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 이 부대의 경례 구호는 당백이었습니다. 1당백, 한 명이 100명을 당한다는 뜻이죠. 그 정신이 빈말이 아닌 실전 훈련 강도로 뒷받침됐던 시대였습니다. 가수 김민기도 이 부대 51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군 생활 중에 전역을 앞둔 선임 하사의 부탁으로 만든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늙은 군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정서에서 나왔는지 이 부대를 알면 조금 더 깊이 이해됩니다. 4위, 해병대 1사단 해룡부대 해병이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4위는 포항을 본거지로 하는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입니다. 70에서 80년대 해병대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병 1사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해병 1사단이 힘든 이유, 첫 번째는 훈련의 다층 구조입니다. 1974년부터 예하 각 보병연대의 대대들이 공정대대, 상륙기습대대, 유격대대로 특성화됩니다. 즉, 배치받는 순간부터 공중 강화, 수중 침투, 산악 유격 중 하나를 전문적으로 익혀야 했다는 뜻입니다. 공수훈련 3주, 유격훈련 2주 이상이 복무 중 기본으로 뒤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해병대 특유의 군기와 자부심 문화입니다. 70에서 80년대 해병대의 내무반 문화는 혹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선임에 대한 예절과 군기가 다른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진짜 해병이 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혹독한 과정을 버텨낸 자들만이 그 말을 쓸 자격이 있었습니다. 해병 1사단 출신 선배님들, 오늘도 그 자부심 잊지 마십시오. 3위, 특전사 공수특전여단 뛰어내리기 전이 더 무섭다. 3위는 바로 육군특수전사령부 공수특전여단입니다. 그 시절 군인들 사이에서 특전사 간다는 말 한마디는 그 자체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특전사 급팽창의 시대였습니다. 1974년 7여단과 9여단이 창설되고 1977년에 11여단과 13여단이 추가로 창설되어 총 7개 여단 체제가 갖춰집니다. 이 시기는 북한의 도발이 극심하던 때와 맞물려 특전사는 말 그대로 최전선의 전력이었습니다. 특전사가 힘든 이유, 첫 번째는 공수훈련입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입니다. 70에서 80년대 공수훈련은 지금보다 훨씬 원시적인 장비와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비행기 문 앞에 서는 그 순간, 뛰어내리기 전의 공포,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특전사 마크를 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전방위성입니다. 특전사 대원은 장교고 부사관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특수전문유격 교육, 고문저항훈련, 당시 UDT나 해병수색대 출신 간부들도 이 교육을 위탁받아 다녀오고 나면 동료들에게 죽도록 고생했다는 고생담을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악명이 부대 안에서도 자자했을 정도입니다. 그 시절 특전사 마크를 달고 복무한 분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위, 2사단 노도부대 원통에서 못살겠네. 그 원통의 진짜 주인, 2위는 제2보병사단 노도부대입니다. 지금은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부대입니다만 그 시절 이 부대 이름을 들으면 고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사단이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 위치였습니다. 강원도 양구와 인제 일대, 바로 그 원통을 중심으로 포병연대 본부를 두고 예하 포병대대 4개 중 3개를 12사단, 작전 지역에 배치할 만큼 광범위하고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70에서 80년대 이 부대의 31연대에서 근무한 한 예비역의 말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4대 통보받고 지도를 펼쳤는데 지도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겨우 찾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전방 최북단에서 북한과 직접 맞닿아 GOP 경계 임무를 서면서 당시 냉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이사단의 용사들, 그 세월이 지금은 자랑이 됩니다. 1위, 특전사 공수훈련 백골부대, 한국 육군 최강의 악명,
두 전설이 만나다 대망의 1위입니다. 70에서 80년대를 통틀어 보충대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는 명실상부한 최강의 악명 수도기계화 사단맹호 부대 예하 제3사단 일명 백골 부대를 중심으로 한 최전방 기계화 부대들입니다. 백골 부대가 힘든 이유 첫 번째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골 뼈만 남을 때까지 싸운다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예사롭지 않습니다. 6.25 전쟁의 혈전을 거치며 그 이름을 얻은 이 부대는 70에서 80년대 북한 도발이 극심하던 시절 최전방에서 가장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이후 1970년대까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 도발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최전방 GOP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교전 가능성과 함께 매일 밤 철책을 지킨다는 의미였습니다. 총소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혹독한 군기와 강철 같은 훈련 문화입니다. 기계화 부대 특성상 장비 점검과 정비가 추가로 부과됐고 전투 훈련 강도는 당시 최전방 부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도 전했듯 1970년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김일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부대가 바로 이 백골 부대였습니다. 그 최전선을 지킨 분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입니다. 자, 오늘 70에서 80년대 전설의 악명 높은 부대 탑7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킨 모든 전우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는 말, 이제 댓글에 마음껏 적어주십시오. 그 자부심 충분히 가지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